안녕하세요. 부자 패턴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나폴레온 힐 철학 중에서 돈이 흘러가는 동선을 다시 설계하는 법, 이 한 가지에만 깊게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월급 금액이 같아도 몇 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항상 비슷한 자리에서 맴돌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순자산을 쌓아서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갑니다. 나폴레온 힐이 평생 부자들을 관찰하면서 내린 결론 중 하나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얼마를 버느냐보다 돈이 처음 빠져나가는 방향이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는다. 오늘은 이 처음 방향을 완전히 다시 설계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돈의 흐름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 순간부터 자동이체가 줄줄이 빠져나갑니다. 카드값, 대출이자, 관리비, 통신비, 각종 정기결제, 그리고 한 달 동안 이것저것 쓰고 마지막에 남으면 그때서야 저축이나 투자를 생각합니다. 이 구조를 한 줄로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를 위해 쓰고 과거를 정리하고 남으면 미래를 생각한다. 현재, 과거, 그리고 나서 미래. 여기서 문제는 미래의 나가 항상 맨 뒤에 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 오늘의 기분, 이번 달 카드값은 언제나 1순위고 10년 뒤, 20년 뒤의 나는 늘 남으면 도와주는 사람으로 밀려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본 부자들의 구조는 여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자들의 돈의 흐름을 힐의 시선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현재 들어온 돈 중 일부를 먼저 미래로 보내고 그 다음에 오늘을 설계한다. 현재, 미래, 그리고 나머지 들어오는 돈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처음 빠져나가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보통의 패턴은 지금 나를 먼저 챙기고 부자의 패턴은 앞으로의 나를 먼저 챙깁니다. 이 차이가 5년, 10년 뒤에 그래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왜 굳이 힘들게 미래의 나를 먼저 챙길까요? 나폴레온 힐은 이 부분을 아주 단순하게 풀어냅니다. 미래의 나는 언젠가 한번 마주치고 지나갈 남이 아니라 지금 이미 내가 책임져야 할 또 하나의 나다. 우리는 지금의 나를 위해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결정을 합니다. 오늘 뭘 먹을지, 무엇을 살지, 어디에 시간을 쓸지. 그런데 10년 뒤의 나를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도 진지하게 결정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부자들은 여기를 다르게 봅니다. 미래의 나를 이미 존재하는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갈 몫을 제일 먼저 떼어두는 것. 이게 힐이 이야기한 돈의 동선을 다시 설계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우리말로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문장은 딱 이 한 줄입니다. 나는 버는 돈의 일부를 항상 미래의 나에게 먼저 보낸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볼까요? 나는 오늘부터 매달 최소 30만 원을 미래의 나를 위해 먼저 떼어두는 사람이다. 이 문장을 종이에 쓰는 순간 머릿속 질문이 바뀝니다. 이번 달에 남을까? 에서 이번 달에는 어디를 조금 줄이더라도 이 30만 원만큼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로. 질문이 바뀌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같은 지출을 앞에 두고도 한 번 더 멈추게 됩니다. 이건 지금 꼭 써야 하는 돈인가? 이 비용을 줄이면 미래의 나에게 더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작은 멈춤들이 쌓이면 돈의 흐름이 조용히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통장 잔고 그 자체보다 통장을 움직이는 패턴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진짜 자산은 숫자가 아니라 숫자를 만들어내는 패턴 속에 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패턴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통의 패턴, 현재를 위해 쓰고 과거를 정리하고 남으면 미래를 생각한다. 투자의 패턴, 지금 들어온 돈 중 일부를 먼저 미래의 나에게 보내고 남은 돈으로 현재를 설계한다. 둘 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쉬운 인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두 패턴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서로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목적은 과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돈이 흘러가는 첫 방향을 미래 쪽으로 돌려볼 수 있구나. 이 선택지를 분명하게 보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관점을 하나 더 붙여볼게요. 미래의 나를 하나의 성장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주식을 살 때 차트도 보고 재무제표도 보고 뉴스도 보고 들어갈까 말까를 끝없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를 길게 보면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내 경험, 내 역량, 내가 키우는 사업, 내가 쌓는 자산 구조, 미래의 나를 내 인생 최고의 성장주라고 바라보는 순간 이 문장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나는 오늘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미래의 나라는 종목에 먼저 투자한다. 이건 단순히 나중에 쓸 돈을 모으는 행동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믿을 만한 종목에 정기적으로 돈을 넣어주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따라옵니다. 미래의 나는 이 돈을 어디에 써야 수익이 가장 커질까? 어떤 사람은 공부, 기술, 자격증처럼 자기 역량을 키우는 데 쓰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업의 씨앗 자본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자산을 만드는 데 씁니다. 방식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미래의 나라는 종목에 매달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 구조가 잡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자산 그래프는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실전 문장 3줄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노트 한 장을 꺼내서 직접 이렇게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항상 미래의 나에게 먼저 보낸다. 나는 이번 달부터 최소 30만 원을 미래의 나라는 계좌에 자동으로 쌓이게 만든다. 나는 이 구조를 10년 이상 유지해서 순자산 50억, 100억의 바탕이 되는 돈의 패턴을 만든다. 이 3줄이 그냥 좋은 문장으로만 남지 않고 매 문장이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의 숫자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생각의 기준을 끌어올리고 잠들어 있던 가능성을 깨우는 이야기들을 지금보다 더 깊게, 지금보다 더 체계적으로 계속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00억 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 패턴 연구소와 함께 끝까지 가봅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부자 패턴 연구소였습니다.